반갑습니다. 비트소라입니다. 예. 이 영상은 비트소라 교육 영상 시리즈 엘리어트 파동 이론 프리뷰 영상입니다. 예. 이 영상은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할 파동 이론 본 강의 영상에 대한 프리뷰 영상이고요.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설명도 있을 테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차례는 이렇고요. 뭐 간략하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고 중요한 강의 목표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뭘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뭔지, 그리고 걔가 뭐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언제 나왔는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매매에 도움이 그다지 되지는 않는 파동 이론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얻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나 뻔한 얘기들, 뭐 1, 2, 3, 4, 5로 올라간다, ABC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은 어, 다른 분 영상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얻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실질적으로 매매에 어떤 도움이 되나 이런 쪽으로 영상 내용을 풀어갈 생각이고, 이 프리뷰 영상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요약본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비투소로가 느끼기에 어떤 이론이냐, 맞을 수밖에 없는 이론이다. 그리고 이게 좋은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의미도 있다. 좋은 의미는 말 그대로 좋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맞다는 뜻이니까. 근데 나쁜 의미는 뭐냐? 항상 맞을 수밖에 없게끔 명확하게 설계돼 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도 드리죠. 참 핑계에 최적화된 이론.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이론은 나쁜 의미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매매에 도움이 되는 이론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고요. 때로는 이 이론을 통해서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또는 뭐 절대적이기까지 들어맞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요거는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요렇게 엔딩 다이어고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차후에 더 디테일한 설명들이 들어갈 테니까 엔딩 다이어고널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엔딩 다이어고널, 그쵸? 그리고 뭐 터미널 임펄스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뜻이에요. 이런 놈이 나오면은 이렇게 그런 놈이 나온다면은 이 파동이 종결이 난 다음에 이 파동의 시작점인 여기까지 가격이 다시 되돌려진다. 하락한다. 그래서 여기를 엔딩 다이아고날로 인식한 사람들은 이게 어느 가격까지 올라갔던 65를 찍었던 말던 결국은 얘는 28.8을 찍어야 된다. 네. 이거를 2달 전에 이미 예상할 수 있다. 그게 이론 중에 하나가 있어요. 터미널 임펄스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 역시도 뭐 하나의 임펄스다. 충격파가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게요.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에서는 4파의 삼각수렴이라는 놈이 나올 확률이 꽤 높은데 여기서 이 삼각수렴을 가격이 상방을 돌파할 거고, 4파니까 5파가 남아 있으니까 상방을 돌파할 건데, 그 돌파하는 사이즈가 삼각형의 가장 긴 파동만큼만 돌파를 한다. 즉 여기서 멈춘다, 가격이.
그리고 멈출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 삼각 수렴의 가격대 안으로 재진입한다. 요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요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맞고 있죠. 너무나 정확하게 올라갔다 내려갔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적이기까지 한 부분들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저렇게 파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비트소라야 너 단 하나의 이론만으로 매매한다면 뭐를 선택을 할래? 라고 한다면은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예, 나름 도움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파동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요거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실 제 매매 근간은 비트소라 매매의 근간은 파동 이론이 맞아요. 거의 95% 이상. 실제로 이미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강의 목표는, 이거는 프리뷰 영상이고, 프리뷰 영상이 끝나면 이제 1장부터 10 몇 장까지 본 강의가 있거든요. 이 강의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파동을 주의 깊게 보고, 여러분 자신한테 기다려. 이제 포지션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갖고 있는 거 그냥 정리 다 하자. 포지션 익절하자. 예. 포지션 정리가 익절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뭐 손절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파동을 주의 깊게 보고 자기 자신에게 이 셋 중에 하나의 오더를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 이 강의를 완주를 하신다면 다른 엘리어트 파동 중급자분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자기 관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또 목표가 되겠죠. 예. 특히나 요 단계도 나름 중요해요. 요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파동을 얘기하고 같이 차트를 그리면서 차트 그림을 공유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 배울 건 배우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A와 B가 어 레벨이 같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A는 약간 정석적으로 파동 이론을 배우고 책도 어느 정도 마스터한 상태인데 B는 너무 수박 겉핥기를 배웠거나 아니면은 너무 올드한 그 옛날 그 회색 책 중심에 책 설명 드렸나? 안 드렸구나. 회색 그 교과서 책 하나 있어요. 그 중심에 그런 그러니까 두 개가 파동 이론이 버전이 또 나름의 버전이 있어요. 누구 버전. 예. 그래서 이 싱크가 안 맞으면 서로 얘기가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또 다른 경우는 아예 완전히 뭐 초보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싱크가 맞으면은 사실은 얘기를 소통하면서 실력이 꽤나 늘거든요. 자기랑 비슷한 수준끼리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상대방도 좀 피곤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중급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일단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이 영상 자체는 암호화폐와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핵심 주제예요. 예. 비트코인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핵심 주제예요. 근데 알트코인을 매매하실 때 알트코인이라는 놈이 비트코인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눈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소위 차트가 좋다,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알트코인들도 물론 그 차트가 좋다라는 게 저는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제 단어로, 제 언어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차트가 좋다 뭐 이러는데 그러봤자 소용이 없죠. 비트코인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알트코인은 올라갈 수 없죠. 네, 95% 이상, 96%, 7% 이상. 네. 아주 특수한 경우는 뭐 있죠. 뭐 이상한 그 코인들 있죠. 이거 막 혼자 가는 코인들 그런 거 말고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눈치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잘 적용이 되는 편인 차트예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비트코인 눈치를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원하신다면 저처럼 뭐 사실상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만으로 매매를 하니까 다른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모닉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지저항 이런 것들도 근원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으로는 파동 이론이 지지저항을 개념을 같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뭐 하모닉스라고 하죠. 요즘은 하모닉 이론들이 여러 가지 합쳐져서 패턴이 여러 가지 합쳐서 하모닉스라고 하고 아무튼 저처럼 엘리어트 파동 원하신다면 하나의 이론만으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이 됩니다. 저는 장점을 많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 요것만으로 매매를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정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소라 저놈은 뭐 유튜브 하고 있고 뭐 하고 관점 영상 올리고 있고 근데 강의 지식 기반이 뭐냐? 뭘 기준으로 설명을 하냐? 뭐 예를 들면 교재 같은 게 있냐? 당연히 교재 같은 게 있죠. 예. 사실상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엘파라고 할게요. 이 엘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모른 채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예, 진짜로 뭐 100명 중 한두 명?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 강의 교재가 뭔지 설명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요한 책들이라 둘 다. 이 로버트 알프렉터 주니어랑 글렌 릴리 두 분 살아 계세요. 그리고 두 분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지금 이 두 명이 가장 영향력 있는 파동이론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회색 책은 일종의 교과서 그리고 마스터 책이라고 할게요. 글렌 릴리 책이라고도 해도 상관이 없고 얘는 일종의 디테일한 사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사파라고는. 그러니까 정파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파동이론 마스터 책은. 아무튼 이 주책이 제 지식의 근간이 됩니다. 예. 사실상 저 책들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한 상태고 너무 많이 읽어서 거의 두 개, 특히나 또 파동이론 마스터 책은 걸레가 됐고, 예. 아무튼 이게 제 지식의 근간이고요. 특히 무언가를 가리킬 때 용어가 조금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수치들, 뭐 61.8, 뭐 이런 수치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예. 그래서 이 책만으로는 무언가를 가리키기에는 너무나 왼쪽 책만으로요. 회색 책, 로버트 책. 너무나 진부하고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뻔하고 진부하고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요. 뭐 올라갔다가 5개 올라갔다 3개 떨어지고 뭐 어디서 저항받고 너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강의 영상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파동이론 마스터 책에 대한 제 피드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피드백이라 함은 이건 맞는 것 같고 이건 틀린 것 같다. 틀린 것 같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비트코인 차트는. 네. 이 두 명의 이 두 개의 책 전부 다 비트코인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제 강의 지식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비트코인 차트를 백테스트를 해왔습니다. 백테스팅을 해왔어요. 예, 그런 것들이 약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요. 2009년 차트부터 쭉 봐왔고 뭐 바이낸스 들어가서 뭐 2017년 차트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런 고통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개인 노트에도 비트코인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확답을 못 내리는 부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많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라기보다는 더 검증을 해야 되는 상태긴 해요. 제 개인 노트에 막 빽빽하게 써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이 시간 이론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썰을 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식 기반들을 가지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용어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 용어 설명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실 거기 때문에 쭉쭉쭉 넘어갈 테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이 설명들에서 여러분들이 얻어 가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새로운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거라 모르실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라.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파동만 존재합니다. 이 영상 다음에 본 강의 1장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약간 설명드릴게요. 충격파라는 놈이 있고 조정파라는 놈이 있어요. 이 두 개 외에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없어요. 단 하나의 예외 파동도 없어요. 네. 그리고 조정파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플랫 패턴, 지그재그 패턴, 이거 패턴이라고 해요. 삼각형 패턴. 삼각 수렴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삼각형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확산 삼각형이라는 놈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조금만 더 설명을 미리 하나 드리면
충격파라는 놈은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지만 이미 다 뭐 90%는 아실 테지만 조정파라는 놈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조금 깊이 파고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정파예요. 조정파예요. 그리고 여기서 플랫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플랫이 요렇게 나오는 게 플랫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플랫이고, 그러니까 올라갔고, 얘가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 놈이에요. 다시 올라갈 놈인데, 이게 1파고, 이게 3파예요. 그리고 조정파가 2파예요. 2파예요.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이 플랫이라는 놈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요렇게 생긴 플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플랫도 있어요. 요걸 불규칙 플랫이라고 해요. 느낌 오시죠? 아, 규칙적인 플랫이란 이렇게 뭔가 균등하구나. 내려간 거랑 올라간 게 균등하구나. 불규칙이라는 플랫은 이렇게 뭔가 내려간 파동에 비해 올라가 있구나. 요건 뭘까요? 요런 파동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강세 조정, 강세 플랫,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요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뭐 플랫 편, 뭐 충격파 편, 지그재그 편, 요때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는 추세선과 채널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추세선과 채널은 별도의 어떤 복합 이론, 별도의 이론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충분히 참조하고 충분히 활용하는 어떤 기술적 분석 도구예요. 추세선과 채널은 뭐 다 아시죠? 추세선 이런 거고. 뭐지? 파동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 추세선을 지키면서 이동을 하고 있네. 그죠? 또 채널은 뭐죠? 추세선이 요놈과 요놈 추세선이 평행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채널에 맞춰 딱딱딱 나오네. 요런 것들. 요 채널에 대한 해석, 요 추세선에 대한 해석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걔가 굉장히 의존하고 사랑하고 매매해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놈이 있거든요. 그뭐 618이라는 놈이 있고 뭐 1.618 이런 것들은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아무튼 비트소라 매매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피보나치 이런 것들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부분 집합입니다. 피보나치. 엘리어트가 피보나치의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뭐 1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용어들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심화되고 더 중요한 용어들이 더 나올 텐데 뭐 무제한 삼각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배우면서 음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본 강의의 차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프리뷰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은 제 관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거쳐오신 분들 계시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공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매번 같은 영상 보고 매번 똑같은 거 설명하는 거 보고 그래서 본인이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매매 활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중에서 이미 파동 이론 외에 다른 기술적 분석으로 고승률을 달성. 고승률이라는 건 최소 70에서 70도 애매하고 수익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75 정도. 최소 70에서 75 정도의 승률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반드시 바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요 정도 고승률을 이미 탑재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을 하면 승률이 너프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주변에서 봐왔기 때문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후에 감을 잡으면서 조금씩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론이랑 믹스가 되는 거지. 이거 그거 아니야 라고 너무 한눈에 너무 또 대충 보고 딱 이렇게 너무 대충 보고 또 포지션 잡고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 제 개인 커뮤니티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는 파악을 할 것들이 있고 그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충 강의도 설명을 드리고 본 강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개요, 피보나치 편, 뭐 충격파 편, 그리고 충격파에 대한 설명 좀 하고 그다음 조정파 편, 복합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복합파동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기타로 드려야 되는 말씀들, 뭐 파동 간의 힘의 관계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보충 강의는 ABC와 WXY 차이점 이런 영상들이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얘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계속 찍고 있고요. 그리고 보충 강의는 파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매매 그 자체, 익절, 카운팅, 팁,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봐야 할 뭐 5연장 조건, 이사 추세선에 예민하게 따져야 될 때랑 예민하게 따지지 않아도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뭐 계속 내용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방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장에서 이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매매를 빡세게 하시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중에서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교육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어시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 목표들을 저는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면 흥미가 동한다면 무언가 깨달음을 얻거나 영감을 얻고 싶다면 이 강의를 쭉 들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소라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